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 지금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 선 그래프를 한번 제작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래프를 이런 이제 우리가 그래프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와 유사한 것을 따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파워포인트 실력이 이렇게 증가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파워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파워포인트는 과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정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흔히 말하는 이제 예술의 경지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술의 경지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파워포인트도 일종의 하나 우리가 개인의 창작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창작물이 발생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창작물을 역시 많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여기에 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신만의 어떤 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창작물인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한번 따라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분해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그 다 소인수 분해를 하듯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저는 먼저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배경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단색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변경을 한번 해서 자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흰색으로 일단 우선 채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우선은 먼저 만들 것은 지난 시간에 다 이제 저희가 분해를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배경에 해당되어지는 거를 먼저 그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사각형에 있는 건 마지막에 작업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런 이제 작은 컨텐츠들을 먼저 채우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점을 땅땅땅 찍어주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이 포인트고 점하고 이 선을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제가 미리 사전에 하나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파워포인트에 과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내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안내선이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아마 여러분들의 안내선이 제가 이거를 지금 삭제를 하고요. 없애고 자 지금 이거를 제가 먼저 작업을 할 텐데 원래 이게 움직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안내선을 움직이시면 이게 이제 원래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딱 클릭하시면 이게 0.00 그 다음에 가로도 0.00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빈 도알지에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문구 및 안내선에서 여기에서 이제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 표시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안내선도 카피가 돼요.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지금 세 가지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눈치로 그렸다면 요걸 지금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요렇게 한번 작업하셔 보겠습니다. 요 지금 가운데가 지금 0이잖아요.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죠? 그래서 일단 우선 저는 0으로 뒀는데요. 이거마저도 카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키를 탁 누르시면 복사가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것이 플러스 표시가 되어지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너비를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저는 어디로 옮냐면 4 정도를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먼저 오른쪽으로 4만큼의 안내선을 하나 더 만들고요. 그리고 같은 요령으로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 4 정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내선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러분들이 되시거든요. 물론 뭐 여기 꼭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또는 제작하는 거에 따라서 오라고 두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선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새롭게 배워볼 것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자유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우리가 이제 선을 보시면은 이게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유형이라고 하는 선인데요. 이 자유형을 선택을 해서 자 보시면 어떻게 그리느냐면 이렇게 땅, 그다음에 땅, 땅 이렇게 이제 그릴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그 제가 가르칠 때 자유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자유형이 어떻게 이제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져요. 예,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자유형이 이렇게 막 그려지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유형을 그릴 때 보통 처음에 이제 접하실 때는 이게 마우스를 계속해서 꾹 누르시고 꾹 누르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트가 클릭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 약 올릴 때 마음이 삐뚤 사람은 이렇게 직선이 안 나오고 이렇게 꼬불꼬불해진단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짓말이고요. 요걸 이제 하시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유형을 선택을 하셔서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그 선이 있죠. 선. 제가 하나, 둘, 세 개를 다 그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선은 요 안내선 보이시는 부분에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한번 딱 하세요. 클릭을 딱 한번 하시고 마우스에 손을 뗍니다. 그리고 쭉 끄세요. 자, 클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끄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여기 내가 터닝을 딱 해줄 곳 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다시 마우스 포인트를 딱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딱 찍힌 상태에서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서 짠! 마지막으로 클릭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세 개가 돼요.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끝내려면 ESC를 딱 누르시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딱 꺼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유형.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먼저 한번 마우스 포인트를 딱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클릭을 떼신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 안내선에서 또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쭉 가서 세 번째 가서 마우스 포인트를 딴 클릭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다 하셨으면 ESC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딱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자유형입니다. 자유형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유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활용에 대한 용도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직선으로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자유형을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솔직히 못해요. 잘못된 거는 아니죠. 이렇게 해도 뭐 전혀 무방합니다. 뭐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두 개의 선을 또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를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 자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형을 각각 점을 땅땅땅 찍으시고 이렇게 세 개의 선을 그려주죠. 물론 이 선은 아무 때나 그리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는 당연히 결정이 되어지시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선이 좀 약하죠? 그래서 제가 전체를 선택을 해서요. 자,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마우스 모양일 때 더블 클릭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안 되죠? 전체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이 모양일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선에 대한 스타일이 나와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도형 윤곽선을 보통 선택을 해서 두께로 가게 되죠. 두께에서 우리가 선 그래프다 보니까 좀 굵게 가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와 2분의 1 pt 정도의 두께로 저는 설정을 하고요. 색깔도 여러분들이 뭐 정하실 수 있어요. 어떤 색깔을 하실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좋은데 저는 요런 파란색 계열로 블루한 계열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세 개의 이제 선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타원을 선택을 합니다. 타원을 딱 선택을 하신 다음에 첫 시간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배울 때 정원 만드는 거 기억나십니까? 정원 어떻게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하시면 정원 안 만들어져요. 예, 이거 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원을 만드는 방법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를 누르시고 쭉 이렇게 누르시면은 아주 예쁜 동그란 정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옮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원에서 일단 먼저 요걸 완벽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안에 있는 저는 채우기는 도형 채우기의 이 색깔은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도형 윤곽선을 조금 부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윤곽선이 좀 진하게 나오는 대신에 윤곽선에서 조금 이런 아까 우리 선을 했었던 이 파란색 계열로 가서 조금 일종의 통일성을 주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딱 위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예, 잠시만요. 네, 이렇게 딱 위치를 시키시면은 되죠. 됐나요? 이제 정교하게 움직이는 건 마우스로 이제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키보드로 방향을 잡으셔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잡으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에서 쭉 내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에서 쭉 내리시고요. 그럼 세 개가 완성이 되어지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컨트롤 시프트에서 옆으로 당겨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올리죠. 위로 올릴 때에는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역시 컨트롤 시프트에서 내리고 컨트롤 시프트 내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역시 이걸 잡고 컨트롤 시프트 당기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로 내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잡고 쭉 내려요. 쭉 내리고 그 다음에 쭉 내립니다. 약간 올려줄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선이 만들어졌어요. 어떤가요? 좀 약간 감각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안내선이 필요 없게 되어졌으면 이제 떼시면 돼요. 이렇게 밖으로 살짝 보내시면 안내선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만든 안내선이 사라지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모서리가 두 문씩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요렇게 그려볼까요? 요렇게 여기 이제 타이틀을 이제 다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도 약간 윤곽선만 제가 약간 이제 조금 진하게 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어떻게 할까요? 2014 일단 이렇게 연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 제가 편애하는 글씨체 HY 헤드라인 MT를 쓰고요. 글씨는 글씨 색깔은 지금 약간 이제 탁한 블루한 계열이기 때문에 이 흰색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8포인트 정도 중앙 정렬 딱 되어져 있으니까 됐고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컨트롤 시프트 해서 쭉 하나 내리고요. 컨트롤 시프트 해서 쭉 내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 16, 15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조금 너무 붙은 것 같죠? 살짝 내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이제 타이틀을 할 텐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녀석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올리고요. 대신에 이 녀석을 살짝 이제 옆으로 조금 더 넓힐 텐데요. 이런 건 넓힐 때도 여러분들이 요령이 어떤 거냐면 그냥 이거 잡고 이렇게 늘리지 마세요. 이 방법은 약간 올드한 방법이에요. 이거 넓힐 때에도 말씀드렸죠. 자, 모든 왼손은 Shift나 Control 키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Control 키를 이용을 하시면 양쪽 사이드로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같이 늘리면 다시 위치를 잡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이렇게 넓혔으면 이게 지금 이 중앙 정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럴 필요 없으니까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넓힐 때 자 복사해 와서요.
됐죠? 해왔을 때, 자, 어떻게?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넓혀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엔터를 한번 살짝 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는 우리의 예를 들면 이제 상품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 제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색깔을 조금 달리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 색깔은, 우리가 채우기 색에서 약간 좀 회색 계열로 조금, 약간 진한 회색 계열로 주고요. 윤곽선의 색깔도 조금 까만색의 이런 계열로 주고 약간 글씨를 약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카피를 해야죠. 요게 이제 B 제품이고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요게 이제 우리 C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틀만 그렇죠? 타이틀만 B 제품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타이틀만 C 제품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약간 살짝 내릴게요. 살짝 내리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A를 하신 다음에 전체 위치 방향을 살짝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이런 것도 하나 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거냐면은 직선을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선을 하나 쭉 하나 꺼줄 텐데 선을 끌 때도 하나 요령이 있어요. 어떤 선을 끊냐면 그 연결선인데 우리 직선처럼 그냥 쓸 거거든요. 선을 쭉 끌 때 그냥 쭉 끄시면 이게 조금 물론 여러 번 하시면은 잘 하시겠지만 요것도 직선을 끄실 때 Shift 누르고 쭉 끄시면 무조건 이렇게 직선이 돼요. 이 위가 안 돼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요 사이에 집어넣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살짝 좀 일종의 좀 뭐랄까요? 데코레이션적 의미? 그래서 요 구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의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50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는데요. 50 입력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역시 헤드라인 MC를 쓰고요. 그 다음에 중앙 정렬을 이제 잡아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틀을 이제 붙이는 거죠. 오케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전부 다 카피를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렇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채워졌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맞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직사각형 선택하셨나요? 이걸 이제 전체 이렇게 덮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살짝 보이시나요? 이렇게 덮어 보겠습니다. 덮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짝 더 올려볼까요? 살짝 더. 오케이. 이 정도로 딱 살짝 덮어 보겠습니다.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그림 같은 것들을 한번 넣어보는 방법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요 이제 직사각형을 커다랗게 넣으신 다음에 이 직사각형에 더블 클릭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더블 클릭을 진행해 보시면 도형 채우기가 보이시죠? 도형 채우기에 보시면은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딱 선택을 하시면 여러 가지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파일에서 그냥 지금 있는 샘플 파일에서 있는 그냥 이제 사진 샘플 중에서 하나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기왕이면 그림을 삽입하실 때 예쁜 그림을 넣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당연히 이 그래프와 관련이 있는 거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 심적으로는 코알라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네, 그것보다는 뭐가 좋죠? 여기 있는 등대 좋나요? 네, 등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등대, 이런 등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등대를 넣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원래 있는 바로 이제 어떤 100% 지금 등대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넣게 되면 어떻게 보이시냐면은 제가 이거를 맨 뒤로 보내기 기억나십니까? 맨 앞으로 보내기 그때 픽토그램 만들 때 얼굴과 몸통 만들 때 이거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맨 뒤로 보내기를 자 다시 한번 더
사각형을 찍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맨 뒤로 보내기를 짠 하면 이렇게 이제 보이죠. 네, 됐나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컨텐츠죠. 컨텐츠인데 여기는 배경이 너무 선명하고 진하니까 여기에 있는 안에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물, 즉 컨텐츠가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오리지널 이 샘플 파일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그림이 굉장히 연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이제 선명도를 좀 떨어뜨릴 텐데요. 선명도보다는 좀 연하게 옅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옅게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그림 서식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림 서식이라고 하는 이 창이 이제 옆에 사이드 메뉴로 열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제 그림자 설정 여기 이제 투명도 같은 것들을 조금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투명도 같은 것들을 한번 막 줘볼까요? 여기에서 투명도를 투명도를 줬습니다. 큰 효과는 없군요. 죄송해요. 투명도보다는 여기에 있는 채우기 선에서 여기에 있는 투명도로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투명도를 한번 쭉 한번 늘려보실래요? 늘려보시면 투명도 여기에 있는 것을 쭉 늘려보시면 다음처럼 이렇게 좀 투명도가 바로바로 조금 적용되기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조금씩 이제 적용되시면서 그림이 연하게 보이죠. 연하게 보이면서 이게 투명도가 연하게 보이면서 여기에 있는 컨텐츠가 진하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은요. 이제 우리가 그림 보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밝기를 팍 높여주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밝기를 계속해서 높이면은요. 마치 이제 우리가 화이트닝 같은 그런 효과를 주면서 밝기가 밝을수록 우리가 이제 하얗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림 서식에서 자 여기에 있는 투명도를 이제 높이시거나 그렇죠? 또는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밝기를 이제 높이셔도 여기는 밝기를 높이셔도 지금 그림에 대한 우리가 밝기가 그러니까 너무 선명도를 이제 떨어뜨리면서 그 어떤 배경 그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튀어나왔죠? 요 세 녀석만 살짝 선택을 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맨 뒤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맨 뒤로 좀 보내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투명도가 지금 높으면서 이게 지금 보이게 되는 그런 조금 에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그림에서 투명도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투명도가 들어가면서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묻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투명도는 한 요 정도만 한 요 정도만 줄까요? 투명도 요 정도만 살짝 주고 그 다음에 밝기를 넓혀가지고 밝기를 넓혀서 그림을 확 좀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밝기를 많이 주어서 그림의 조금 부분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은 전반적인 선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